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진 사람들을 우리는 유명인이라고 부릅니다. 멋진 골을 넣어 팀을 승리로 이끈 축구선수나 관객들에게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영화배우,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다지 안 좋은 의미로 기억된 인간까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새겨졌다면 유명인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엔 이런 유명인들의 버금가는 유명 동물들이 있습니다. 2004년 4월 16일에 태어난 허비라는 이름의 강아지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개였는데, 이 개의 주인은 반려견 행동 전문가로 유명하신 이웅종 교수님으로, 강아지를 좋아하거나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분의 반려견인 허비는 새하얀 털이 특징인 그레이트 피레네즈 품종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허비의 이름은 상근이입니다. 상근이는 2007년 1박 2일이란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 프로그램엔 없어선 안 될 상징이 되었는데, 처음 등장했을 땐 딱히 호칭이 없어 개님이라고 불렸지만, 출연자였던 지상열님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며 지상열의 동생 상근이라는 애칭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상근이의 인기도 덩달아 화제가 되었고,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톱스타들만 찍는다는 광고에까지 출연하는 등 상근이는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상근이의 1박 2일 출연료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개의 신분으로 상근이가 받은 돈은 일당 4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꽤 큰 돈이지만 당시 물가를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몸값입니다. 1박 2일 멤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기투표에서도 당당히 2등을 차지할 만큼 상근이의 인기는 어지간한 연예인보다도 높았고, 오죽하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레이트 피레네즈 종만 봐도 왕, 상근이다 라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이 종은 상근이의 인기에 힘입어 분양가가 1년 만에 2배로 치솟는 기염을 토하며 국민견이라는 명예로운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의 수명은 인간에 비해 너무 짧다 보니 상근이는 이러한 인기를 뒤로한 채 2014년 4월 11일 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상근이의 장례식에는 1박 2일 멤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가며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상근이라는 애칭까지 지어줄 만큼 사이가 아주 좋았던 지상열님은 상근이의 죽음에 대성통곡을 하며 누구보다도 슬퍼했다고 합니다. 지상열님은 상근이의 아들인 상돈이를 반려견으로 맞이하여 지금까지도 상근이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상돈이는 18살의 노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닐스 올라브 장군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 노르웨이 육군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하사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급하여 2005년 대령을 거쳐 2016년 마침내 별까지 단 군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2008년 8월엔 노르웨이 국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서임받아 이름에 경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올라브 장군은 다른 군인들과는 다른 유별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그는 인간이 아닌 펭귄입니다. 펭귄의 몸으로 군에 입대하게 된 것은 1972년 당시 근위부대 장교였던 닐스 중이의 영향 때문인데, 올라브 장군을 처음 만난 닐스 중이는 펭귄의 매력적인 모습에 푹 빠졌었는지 당시 국왕인 올라브 5세에게 군의 마스코트로 삼으면 어떠냐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왕은 이 생뚱맞은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여 그때부터 올라브는 정식적인 군인이 되었고, 그를 군에 입대시킨 닐스 중이의 이름을 본떠 닐스 올라브라는 이름을 왕에게 하사받았습니다. 마스코트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올라브는 시간이 지나 어느덧 병사들의 존경을 받는 왕실 근위대 연대장으로까지 임명되었고, 병사들이 그 위험에 바싹 얼어붙을 만큼 강인한 카리스마를 자랑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이웃나라 영국에선 공무직을 수행하는 고양이도 있는데, 300년이 훌쩍 넘는 낡은 총리의 관절을 수호하는 수석 쥐잡이입니다. 딱히 우리말로 번역할 것이 마땅치 않아 수석 수렵 보좌관이라고도 부르며, 이들이 하는 일은 쥐잡이라는 이름 그대로 관저 내의 쥐와 같은 유해동물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현재 레리라는 고양이가 11대 보좌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과 시민들은 엄연히 이 고양이를 공무원으로 대우해준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보좌관 레리는 가끔씩 당황스러운 행동을 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리무진 밑에서 말없는 시위를 벌이며 심각한 외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1959년 미국 해병대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동물이 부사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레클리스로 덩치가 그리 크지 않은 암컷 몽고말이었습니다. 레클리스는 미군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와 연관이 아주 깊은 말이었는데, 사실 그녀의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레클리스는 서울 신성동 서울 경마장에서 여명이라는 경주마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어미는 새끼를 낳은 지 3일 만에 산후열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이 가여운 새끼는 생전 어미의 모습과 너무도
여명과도 똑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여명의 주인은 어미와 같은 이름인 여명이란 이름을 새끼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생전 어미를 끔찍이 아꼈던 말의 주인은 유일한 혈육인 여명 2세를 어미만큼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며 훈련시켰는데, 명마였던 어미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한 번 훈련받은 내용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비범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주와 여명 2세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온한 나날을 살고 있었는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 마주의 누이는 한쪽 다리를 잃는 큰 사고를 당했고, 누이에게 값비싼 의족을 사주기 위해 가족 같았던 말을 미 해병대에 팔게 됩니다. 미군에게 팔려간 여명 2세는 평범한 반려말로 지내다 하루아침에 전쟁통에 군마로 살게 되었고, 그것도 최전선에서 탄약을 운반하는 탄약수송병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말치곤 작은 체구를 가졌기 때문에 미군들은 한두 번의 임무를 견디다 못해 죽게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여명 2세는 작은 몸으로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몇 번이고 살아남으며 임무를 수행해냈습니다. 어찌나 영리한지 한두 번만 병사가 같이 동행하면 그 뒤론 혼자 보내더라도 알아서 길을 찾아갔다고 하며, 참호에 피신하는 훈련을 받게 된 이후엔 병사들이 포격이라고 외치기만 해도 지가 알아서 참호 속으로 들어가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얘가 사람인지 말인지 헷갈립니다. 수많은 전투와 임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여명을 보며 미군들은 감탄했고, 전장에서 뛰어다니는 그녀의 터프함에 매료되었는지 무모하다라는 뜻의 레클리스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레클리스는 애교까지 넘쳐 동료 해병들과 뛰어놀거나 텐트에서 함께 잠을 청하는 등 부대에 없어서는 안 될 전우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전투가 없을 땐 병사들의 간식을 뺏어먹는 것도 모자라 콜라와 맥주까지도 즐겼습니다. 놀 땐 확실히 놀고 할 땐 하는 스타일이라 전투가 시작되면 그 어떤 병사보다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1953년 3월 27일 벌어진 전투에선 혼자서 사톤에 달하는 탄약을 51회에 걸쳐 왕복하며 전달했습니다. 거리로만 따져도 51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뛰어다니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고, 결국 전쟁이 휴전될 때까지 기어코 살아남았습니다. 휴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표창을 받았고, 국민들의 진심 어린 환호와 함께 전쟁 영웅으로 대우받았습니다. 1968년 레클리스가 숨을 거두자 미군은 정성스럽게 군 장례식을 치러주며 애도했고,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지만 미국에선 여전히 레클리스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해피페이스란 이름의 이 강아지는 어린 시절 못생겼다는 이유로 애니멀 호더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인이라 말하기도 역겨우니 인간은 해피페이스를 학대만 하다 끝내 길거리에 내다버렸고, 이후 해피페이스는 유기견 생활을 전전하다 여러가지 질병만 얻은 채 보호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네다 베널리란 여인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해피페이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베널리는 처음 보자마자 절뚝거리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강아지를 보곤 입양을 결심했고, 질병 때문에 몇 개월을 살지 못할 거라는 보호소 직원들의 만류에도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베널리는 이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을 남기곤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해피페이스를 끝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진심에 보답이라도 하듯 해피페이스는 몇 개월은커녕 1년을 훌쩍 넘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뗄 수 없는 단짝이 된 둘은 더 뜻깊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한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그 대회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였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학대를 받아온 해피페이스의 트라우마를 베널리는 보다 유쾌한 방법으로 풀어주고 싶었고, 그 결과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후 해피페이스의 사연과 외모는 연일 화제가 되어 각종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며 외모에 대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만일 현재 주인이자 은인인 베널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해피페이스는 행복이란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